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읽지라의 찌라입니다. 네. 저는 오늘 단어 따라 어원 따라 세계 문화 산책의 저자 정문훈 작가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문훈입니다. 네. 작가님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업종을 얘기하면 되나요? 네, 지금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고 회사원으로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었고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어서 제가 이제 원하는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이제 선배님 한 분과 쓰게 돼서 이렇게 책벌레 네. 찌라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어떤 사이죠?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회사 동기죠. 회사 동기. 네. 그래서 연수원에서 그렇죠. 같이 같은 반에 있던 네, 동기고 저희가 또 나름 막내였어요. 제가 여자 막내, 남자 막내였는데 그렇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덧 과장님이 되셨죠. 예. 네. 그래도 네. 막내죠. 네. 그래도 아직. 그렇습니다. 또 막내고.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는군요. 네,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별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별명이요. 네네. 제 별명은 이제 그때 연수원에서 이제 방에서나 이렇게 아니면 강의실에서 얘기할 때 목소리가 이렇게 좀 울린다고 해서 목목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 목욕탕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목욕탕 목소리, 목목.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진 뜬금없는 걸 물어봐. 네. 정문은 작가님, 제가 오늘 안 듣는 게 되게 목표인데 걱정이에요. 이분이 되게 어색해 웃기시거든요. 보이죠? 네, 그래서 안 웃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단어 따라 어원 따라 세계 네. 문화 산책을 얘기해 주실 텐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죠? 이 책은 영어뿐 아니라 이제 스페인어 그리고 거의 이제 로망스어 계통의 언어들이죠.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까지 이러한 언어를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좀 일상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유럽어 그리고 영어는 좀 친숙하게 많이 보지만 물론 영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영어와 이제 다른 로망스어 계통의 그런 이제 좀 유럽어들을 친숙하게 만나고 거기서 그 문화를 엿보고 거기서 트렌드를 엿보고 네. 이제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세계사를 조금 엿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약간 저도 보니까 문화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책 안에도 이렇게 뭐랄까 사진들과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포르투갈. 네, 모르겠어요. 보면 언어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들이 우리가 상당하게 익숙한 것들,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빠르다라는 뜻인지, 뜻이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보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써먹을 수 있죠?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똑같은 일상이라도 좀 더 재밌는 순간이 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연말 파티를 한다. 브라질 레스토랑에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파스타 집에 갈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연애로 보면 소개팅을 나갔다. 그럴 때도 좀 더 얘기를 재밌게 그러니까 조금 더 외국어를 너무 우리가 외국어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어를 좀 더 친숙하게 그리고 좀 더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용도로 일상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주거니 받거니 네. 네, 준목님 말대로 아는 척 할 수 있는 책. 그렇죠. 네, 아는 척 할 수 그럴 있는 있을 책이죠. 것 같아요. 네. 네. 상수님 뭐 물어봤는데 작년에 나온 음식의 언어랑 비슷한 느낌일까? 저도 음식의 언어라는 책을 봤는데 음식의 언어 이게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는데 음식의 언어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심화돼 있고 좀 약간 어렵게 됐어요. 물론 이제 워낙에 좋은 책이고 저도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어떤 이제 팩트를 정리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제 경험에 바탕한 게 많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이제 매일
이제 좀 네. 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미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 속에서 만났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제 캠프 워크 캠프라고 해서 글로벌 캠프 대학생 시절 때 했던 것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좀 바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사실 오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오늘은 좀 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네. 내일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런 어떤 맥락을 더 이야기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빨리 책 내용을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고고고. 네. 네. 처음 맞추는 거라서. 네. 이게 아, 맞다. 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작가님이. 네. 이렇게 잘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자 먼저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마시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구 노래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돌 노래니까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네. 노래죠? 이 노래는 이제 슈퍼주니어가 2014년에 발매한 오, 이유님이 마마시타. 네, 이유님이 마마시타라는 노래입니다. 슈즈 맞나요? 노래군요라고 딱 네, 제가 이렇게 아셨어요. 짤막하게 마마시타가 영상. 이렇게 건너뛰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편집을 했습니다. 네. 마마시타. 네. 네. 어떤 뜻인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지소사란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전미사 같은 건데 이제 다양한 언어에 붙는 전미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미사란 게 조금 더 이제 애정을 담아서 귀엽게 좀 더 띵이라고 하면 이제 리를 띵이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마라는 게 있죠. 마마. 이건 이제 스페인어입니다. 지금은 스페인어고 마마시타라고 하면 이제 마마는 엄마인데 시타라는 이제 전미사가 붙어서 작은 엄마는 아니고 엄마인데 엄마만큼 매력적인 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마시타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을 말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요? 그렇죠, 진짜죠. 이게 그래서 그 마마시타라는 게 이 뭐 한국에서도 물론 슈퍼주니어가 인기가 있지만 중남미에서도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포석도 있고 뭐 컨셉도 여러 가지로 이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마시타.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노래였다. 그렇죠. 이게 약간 현지에서는 조금 어떤 젊은 여성들 이렇게 길 가는 여성들 마마시타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실제 멕시코 있을 때는 이 마마시타라는 거를 그 친구가 자기 딸에게 한 굉장히 갓난아기 딸에게 뽀뽀를 하면서 이제 마마시타 미 마마시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애정을 담은 거죠. 그래서 꼭 나쁜 말은 아니고 뭔가 매력적인 여성이 되어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자친구한테도 네, 여자친구한테도 마마시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시타라는 여자친구한테. 전미사 네네. 지조어가 무슨 뜻인지 지조사. 지소사라고 볼 수 지소사. 있는데 그냥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미사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미사로. 네. 이 시타라는 지도사가 가진 의미? 이거는 좀 더 작은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네. 좀 더 이렇게 이거를 붙이게 되면 조금 더 작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마에서 좀 더 이제 작고 귀엽다,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죠. 바로 넘어가 보실까요, 한번? 네. 마마시타가 있고 이제 파파시토가 있습니다. 이 파파시토는 슈퍼주니어를 중남미 사람들, 특히나 여성 팬들이 부를 때 파파시토라고 합니다. 파파시토는 파파가 아빠죠. 그래서 시토가 붙어서 파파시토, 매력적인 남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또는 어떤 지조사? 시토도 이제 똑같은 거죠. 귀여운 지금 나오는 작은? 거는 귀여운 작은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그 흐름으로 이제 쭉 오케이, 갈 오케이. 거니까요. 네. 네. 파파시토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카메라에 잘 안 잡힌다고. 카메라요? 네, 저희 네. 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주인공이신데. 네. 네. 좀 이쪽으로 좀 제가 빠져드릴게요. 네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quitita, you and I know
네, 이 노래가 어느 가수 노래인지 아십니까? 네, 이 노래는 이게 조금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 댓글과. 아, 네. 이 노래는 아바 노래입니다. 아바. 네. 네, 아바 노래고. 아, 지금 계속 스페인어입니다. 지금 아, 계속 스페인어고 우리 치키타라고 하면 이제 치카라고 하면 치카. 치카라고 하면은 소녀를 말합니다. 소녀. 치카치카 아니고. 아, 치카치카 아니고 네. 소녀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치키티타라고 하면은 여기 더 작은 소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바가 부른 건데 이 가사를 보시면 작은 소녀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내가 너를 더 힘이 이렇게 나게 노래를 해주겠다. 그리고 더 힘을 기운을 내라. 그리고 비상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아바가 유니세프랑 네. 이제 같이 이렇게 협업이라고 할까요? 이게 1979년에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최근에 또 아바 뮤지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바 뮤지엄이 최근에 생겼다기보다 이제 최근에 아바 뮤지엄이랑 유니세프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판권을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기부를 하냐면 그 어린 여자 아이들한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여자 아이들한테. 그게 네네. 그러니까 괜히 이 맥락이 치키티타라는 게 거기도 이어지는 거죠. 어린 아이를 부르는 말이 치키티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댓글을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뭔가 해서. 네. 이거 이제 남성분들을 위한 네. 단어입니다. 치차리토. 치차리또, 치차리또. 네, 치차리또. 보통 여기 붙으면 이제 발음이 치차리또 이렇게 됩니다. 치차리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지성 선수랑도 같이 맨체스터에서 뛰었던 이제 치차리또라는 멕시코 에르난데스죠. 이 축구 선수입니다. 이 치차리또라는 건 치차로라고 하면 콩입니다. 콩. 근데 이 콩이라는 별명은 누구였냐면 이 치차리또의 아버지가 치차로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눈이 초록색이고 눈이 초록빛이고 굉장히 작았어요. 똑같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우리 차범근 차두리 아시죠? 네네네. 똑같은 요즘 거죠. 좀 그렇죠. 이슈가 있죠. 요즘 네. 이슈가 있죠. 네. 차범근 차두리와 같이 이 치차로가 있었고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나는 콩의 작은 콩이 되겠다고 해서 치차리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별명입니다. 이 과달라라라는 그 지방 그 지역 팀에서 뛸 때부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우리가 베네수엘라 많이 보죠. 베네수엘라가 뭐로 유명하죠? 베네수엘라가 모르겠어요. 뭐 기름도 있지만 뭐 미녀로도 되게 좀 유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뭐 미스 이런 거에서도 좀 수상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 단어는 이제 베네치아라는 거에 수엘라라는 똑같이 그냥 전미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붙어서 똑같이 작은 베니스가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 베네수엘라에 왔습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누구냐면 우리 아메리카라는 이름 있죠. 네. 그 이름이 명명된 이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 베스푸치 네. 이탈리아 사람인데 네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어떤 사연으로? 어떤 사연으로 거기 이제 그 분의 그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록이 발간된 게 있는데 그 발간된 이름에 이제 라틴어 이름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유래가 돼서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 이제 1499년 정도 여튼 그때 해서 그때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는데 수상 가옥들이 많았던 겁니다. 마치 베니스처럼, 마치 베네치아처럼. 네네네. 그래서 작은 베니스가 되었다.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어떻게 스페인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이거 베네수엘라. 지는 이제 같습니다. 뭐 이제 거의 수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베네수엘라. 잠깐 힘 좀 들어오시죠. 네네. 네, 제가 좀,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래야지 재밌군요. 네. 이거는 이제 영어입니다. 잠깐 뭐 쉬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가 우리 큰 그거죠. 큰 담배 아시죠? 시가. 거의 네. 시가렛이 이제 작다는 표현이 돼서 네네네. 작죠. 얇고. 네. 그래서 시가렛이 되는 거고 큰 돼지에서 피글렛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네. 피글렛 제일 좋아하는데 피그에 렛이라는 게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전미사가 붙어서 그거를 더 피글렛 자체도 더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느낌이 느껴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뜻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더클링 이건 이제 우리 미우놀이 새끼 할 때 역시 영어인가요? 그렇죠. 네. 이것도 영어인데 네. 이제 더클링 이것도 이제 같은 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티도 네. 링티 뭐 이렇게 되는 게
좀 작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베이비 토크라고 해서 아기들이 쓰는 표현에 이런 이제 언어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발음하기도 더 좋고 뭔가 애정을 그런- 담아서 그렇죠. 부르는 듯한 네, 그렇죠. 이런.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에서 좀 더 그렇게 된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나우두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좀 예전 얘기인데 이제 2002년 저희 월드컵 할 때 브라질 우승했는데 그때 이제 날렸던 선수가 그 약간 못생긴 선수가 이제 로나우딩뇨죠. 호나우딩뇨가 있고 네네네. 호나우두가 있죠. 네. 근데 이 사실 이 이름이 원래 호나우딩뇨가 아니고 원래 둘 다 호나우두인 겁니다. 아. 호나우두인데 호나우두가 먼저 잘 뛰고 있는 거예요. 네. 차범근이 잘 뛰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네. 그건 좀 그런가? 차범근이 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실력자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아. 차범근딩뇨 약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로나우딩뇨 네네. 작은 호나우두가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찔린다고.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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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세정님이 책 보여달라 그래서 중간에 잠깐 아, 네네. 네, 책 보여드리면 지금 네네. 저는 단어 따라 언 따라 세계 문화 산책에서 또 베베토크, 베비토크 베이비 토크 뭐 이런. 의 어떤 이런 귀여운 표현들을 하는 언어들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또 자연스럽게 책을 안내해 주시고 해서 좋습니다. 이건 이제 카페 징뉴라고 해서 이것도 호나우딩뉴처럼 이제 좀 작은 커피를 말하는 건데 이제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 그 집에 가면 늘 이제 이거를 꼭 대접해 줄 겁니다. 오. 이건 이제 에스프레소에 가깝습니다. 이제 브라질식 에스프레소라고 보면 된다. 아 이게 목이 막히네. 물을 드릴까요? 네, 잠깐만 물을 네. 여기 있는데. 음, 아유, 맛은 어떤가요? 네. 카페 진류. 카페 징뉴야. 네. 그냥 에스프레소? 약간 좀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냄비에 끓여서 이렇게 오, 내는 건데 네네. 이것도 이제 작은 카페다. 그러니까 작은 이제 커피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카페 징뉴. 네. 그리고 우리 빠니니 많이 드시죠. 빠니니. 네. 빠니니 사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 빠니노인데 우리 빠네라고 하면 PA 이제 N1로 하면 네. 이탈리아 말로 빵입니다. 빵. 네. 원래 빵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한테는 이제 일본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이제 포르투갈 빠옹이라고 하는 그 이제 빵이라는 게 이제 전해졌고 네. 그것들이 이제 뭐 이제 다 그러니까 그 언어권에서는 다 뭐라고 불러요? 그 언어권에서? 여기서 이제 빠네라고 부르고 아. 여기 스페인어로는 빵이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어로는 빠네인데 거기서 이게 붙어서 약간 작은 빵이 되는 거죠. 스몰 브레드가 되는 거죠. 네네. 빠니니. 스페인어? 이거는 이탈리아입니다. 네네. 이탈리아. 네. 죄송합니다. 복잡하죠? 이게 책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책에는 어떤 언어인지 나와주니까 책이지만 네. 그렇죠. 어떤 언어인지 친절하게 어떤 언어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어떤 언어인지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어라고 보면 되겠죠. 이탈리아어 피자 이제 피제타 이렇게 해서 좀 작은 이 그 삼청동에 가면 가해동이죠. 그 삼청동에 가면 피제타라는 곳이 있어요. 피제타 거기 가면은 작은 피자를 이렇게 요게 한 피자 한 3개 요거 한 3개 더하면 이제 피자 네. 한 판 정도 크기 네. 그 정도 옛날에 되는 학교 거죠. 앞에서 팔던 미니 그렇죠. 피자 같은. 그리고 약간 그리고 저희 이마트나 이런데 요즘에 없나요? 약간 좀 작은 피자 이렇게 그렇게 작게 구워서 파는 피자 피제타. 피제타. 나왔네요. 그렇죠. 몰디브. 그렇죠. 몰디브죠. 우리.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 잔. 그렇죠.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 잔. 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소사의 하나입니다. 그 전미사의 흐름의 하나입니다. 이 모라는 것은 현대식 약간 표현으로는 어떤 그 매력 이런 걸 말해요. 매력 그리고 마법의 주문이라는 이제 스페인어고요. 스페인어 이게 원래 쿠바에서 이제 모히또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쿠바에 이제 아프리카 그 농장 이런 거 재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만들어 먹은 게 모히또입니다. 그래서 민트가 들어가 있죠. 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그런 어떤 마법을 거는 그런 거라고 볼게요. 이게 어디에 쓰 있냐면 그 제임스 본드 있죠. 제임스 본드 모히또로 이렇게 많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히또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이게 마법의 모히또, 주문이다. 그렇죠. 마법의 주문. 좀 더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모히또 마법의 어디? 주문이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우리 언제 음식으로 넘어갔어요? 아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음식 그쵸, 오늘 아까 두 이제 가지 얘기를 하는데 파니니부터
작은이라는 뜻을 하는 전미사, 지금 지소사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 하나는 음식을 주제로 계속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음식에 대한 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사실 작가님을 책을 봐도 그렇게 뭐랄까 무슨 이렇게 어문학적으로 막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양한 정리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정리되지 재밌어요. 그래서 않다니. 네. 뭐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고 네네.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죠. 예, 문화적인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사실 약간 언어 쪽을 이렇게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여기 얽힌 다양한 얘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 네.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또띠아를 먹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원래 타르트란 게 있죠. 저희 뭐 에그 타르트도 네. 있지만 에그 타르트 그리고 이제 또르따. 노르다. 그리고 이제 이 또르따에서 온 게 이건 이제 타르트는 영어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또르따라는 거는 노르다. 이제 다 케이크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음. 케이크, 타르트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고 이거는 이제 스페인어로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좀 더 작게 약간 전병 같은 거죠. 또띠아 우리 싸 먹지 않습니까? 네네. 타코를 싸는 거죠. 네. 그 또띠아 네. 멕시코에서 많이 소비하는 아, 또띠아가 여기서 좀 더 작다는 네. 표현이 된 것이다. 그럼 얘는 영어고 그렇죠. 얘가 스페인어고 어. 이것도 스페인어고 어. 또띠아도 네. 약간 정신 없으시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저 지금 감회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에요. 재밌어요. 네, 약간 저 브리또 요즘 완전 좋아해요. 그렇죠. 완전 브리또 빠져- 맛있죠. 예, 예, 브리또가 이제 한 끼 먹으면 사실 배가 굉장히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브리또가 네. 한 끼 먹으면 굉장히 배가 부르고 실제 크죠. 네. 브리또는 네. 한국에서 뭐 우리 깨사디아 먹고 음. 그렇죠? 깨사디아랑 이제 타코 많이 먹지만 네. 뭐 온도보드에 가건 어디 가거나 근데 이제 브리또도 많이 먹죠. 브리또는 뭐냐면 우리 부로라고 하면은 부로가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그래서 그 당나귀의 귀 모양 또는 당나귀가 지고 있는 보찜 있죠. 네. 그 보찜 모양이랑 닮았다고 해서 브리또입니다. 아. 그게 작은 당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 그런 형상을 닮았다고. 작은 당나귀를 먹는 거네요. 그렇죠. 작은 당나귀를 먹는 거죠. 작은 당나귀. 부 이렇게 알이니까 리또라고 하죠. 브리또.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송중근 그 개콘에서 그분이 그 라따라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정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멕시코인들을 희화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멕시코에 있었거든요. 오. 그 당시에 멕시코에 있었는데 그 송중근 그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하시는 건 굉장히 사실 그분이 그리고 어학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맞는 표현이었다. 라따라따라따. 라따, 브리또. 라따. 뭐 아까 계속 나온 것들. 다시 브리또. 브리또. 아, 브리또. 혀가 짧은가 봐요. 브리또. 브리 브리또죠. 브리또. 네. 브리또. 그리고 네, 언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배소 우리 그 노래 중에 우리 베사메 무초라는 노래가 있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깐.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네. 유명한 뱃삼의 법칙 무슨 뜻인가요? 베사메 무초는 이제 나한테 키스를 해달라. 많이 키스를 해달라. 오. 아주 제너러스하게 키스를 오. 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끈적끈적한 노래였네요. 좀 끈적끈적한 노래죠. 이 노래 약간 흐름도 그렇고 약간 노래 톤이. 그래서 이제 베사메 무초에서 나온 게 이제 베소 이게 이제 키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작은 키스. 그래서 이게 가벼운 입맞춤이 될 수도 있지만 양쪽 볼에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이제 베시토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베시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어도 쓰임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저희 뭐 프랑스어나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스페인 영향을 받은 중남미에서나 이렇게 볼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처음에도 당황하고 했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생긴지 압니까? 그게 어떻게 생긴?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이제 여성들이 외부 출입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유롭진 않았어요. 자유롭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와인을 마시거나 하면 좀 안 좋은 거죠.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남녀 차별적인 여자가 술을 거지만 먹는다. 여자가 술을 먹으면 바람기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은 좀 일탈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검사하던 게 이렇게 볼에 뽀뽀하는 관습이 된 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볼에 술 뽀뽀하는 마셨어 게 안 마셨어 그렇죠. 이거네. 그렇죠. 술 마셨어 안 마셨어 이런 거죠.
네. 아주 가부장적인 좋지 않은 네네. 요즘 시대는 생각할 수도 없는 네. 그런 겁니다. 포모도로 근데 계속 이쪽으로 더 가시죠. 네네 포모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건가요, 그냥? 약간 쭉 가시죠. 네, 약간 힘들려고 하는데 뭐 좀 진행을 뭐 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단어 이제 지소사라고 하는 전미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양한 언어들의 어떤 일정한 흐름을 누가 그걸 좋은 문화입니다라고 지금 글을 네. 남겨주셨네요. 네. 그 볼에 도입해야 됩니다, 한국에. 도입해야 네.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과일에 네네. 대한 이야기. 네. 제가 지금 광화문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광화문에 있는데 그 포모도로라는 유명한 파스타 집 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지하. 트렌드를 아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아니야? 세종문화회관 지하는 아니고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습니다. 포모도로. 네. 아마 가보셨을 건데 이 포모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포모도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뽐이라고 하는 거는 사과입니다. 원래 사과. 그래서 사과고 이 오로라고 하는 거는 황금입니다. 황금. 황금. 그래서 황금 사과가 이게 이제 이탈리아어인데 이 황금 사과라는 말이 토마토를 뜻합니다. 이 왜 이러냐면 예전에 이제 그 이탈리아 이제 식물학자 마테올리라는 식물학자가 있는데 이 식물학자가 얘기하기를 토마토가 익으면 황금빛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황금 그리고 이거는 그뿐만 아니고 많은 그리스 로마시나 뭐 헤라클레스가 나오는 헤라클레스 과업 중에도 이 황금 사과를 획득하는 뭐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신화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황금 사과가 사실은 토마토다라는 그런 거 그런 나중에 내용들이 해석에 있죠. 예. 해석을 보면 그건 그- 토마토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그 이제 포모도로라고 하는 그 파스타 집이 있잖아요. 이게 토마토 소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를 갔다. 사실 저도 많이 헤매거든요. 봉골레가 뭐냐, 만조 파스타가 뭐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래서 그 밑에 적혀 있는 그 이제 재료를 보죠. 재료를 보는데, 그렇죠. 이제 뭐 영어를 보거나 재료를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좀 더 이제 쉽게 메뉴도 보실 수 있고 좀 아는 더 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토마토가 야채 아는 아니냐고 척하기 굉장히 하는데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토마토 야채 아니야. 가볍게. 야채 아니냐? 토마토요. 그렇죠. 야채죠. 야채입니다. 네. 네, 밤에 하니까 이게 네. 넘어갈까요? 아니요. 토마토를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우리 채소냐 과일이냐라는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제 1900년 정도죠. 이제 그때쯤에 이제 그 어떤 게 있었냐면 뉴욕 세관에 이 채소에만 관세를 부과했어요. 약간 좀 보호무역주의 요즘에 좀 트럼프가 막 얘기하는 그 보호무역주의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과일에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토마토가 뭐냐라고 해서 수입 들어오는 거를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채소로 구분한 거죠. 근데 그 채소로 구분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제 대법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 토마토는 그 식사를 하고 식후에는 먹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리에 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채소에 가깝다 이거. 디저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는 판결을 내게 된 그렇지만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요리에서 사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설탕에 해 먹기도 하고 그러죠. 설탕에 이렇게 잘라 먹기도 하고. 저도 사실 최근에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방울토마토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애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디저트 개념으로도 먹고 밥으로도 먹고. 설탕을 치면 다이어트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설탕은 안 치고 보통 이제 대추 방울토마토로 이렇게 먹고 있죠. 건강식. 그런 식으로. 네. 어떻게 읽나요? 어떤 거요? 네. 저기 댓글을 읽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아라비아타입니다. 네. 네. 신기해가지고 이제 약간 네. 제가 이런 방송 지금 처음이라서. 당황하고 계세요. 네, 아라비아따. 아라비아따. 이게 이제 화난다는 뜻입니다. 화난다. 그 이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보면 이 고추 매운 이 소스 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부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게 화나는 인데 이거는 굉장히 매운 파스타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이런 데 매운 파스타가 없을 네, 것 같죠. 네. 하지만 있죠. 오. 네, 화나는이라는 어원에서 시작이 네. 돼서 원래는 형용사였으나 매운 파스타가 매운 파스타를 말하는 그렇죠. 단어가 됐군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단어가 붙죠. 이렇게 해서 음. 그 단어를 표현하는 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음. 이제 그건 통하는 거죠. 음. 그 의미는. 요게 붙어 있으면 매운 파스타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화나는 되겠네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매운 파스타다. 네, 아라비아따. 네. 까르보나라. 그렇죠. 많이 그래서 시켜 먹는데. 그렇죠. 까르보나라 맛있지 않습니까? 이 크림 파스타죠. 크림 파스타. 뭐 크림 파스타에는 거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유랑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죠. 이 까르보나라 이제 제 뭐 책을 결국엔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기존에 추측했던 생각들을 조금 깨려는 좀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원래 까르보네라고 하면 우리 까르보네라고 하면은 석탄을 말합니다. 석탄. 이탈리아 말로 이제 석탄, 숯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로마에 이제 숯을 캐는 이제 뭐 광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먹었다, 해 먹었다.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까르보네가 까르보나라라는 게 된 거죠. 굉장히 어떤 검은 어떤 이미지인데 네, 이게 굉장히 또 우리가 하얀 파스타를 의미하는 게 된 거죠. 네, 까르보나라, 석탄 파스타다. 네. 로제.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군요. 피로해지셨어요. 장시간 얘기하는 네.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열심히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좀 더 재미있게. 네네. 로제. 재밌게. 이거는 이제 장미 파스타입니다. 장미 파스타고 이거는 그 뭐죠? 이제 크림 파스타랑 토마토 파스타를 섞은 거. 이제 장미 파스타. 네, 장미빛. 네. 이제 아, 약간 장미빛이 분홍빛이라는 돼서. 거죠. 분홍빛. 그래서 로제 파스타는 그런 뜻이다. 라는 거죠. 요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뽀미 사과입니다. 사과. 뽀미 사과인데 거기에 이제 테흐라는 게 이제 우리 뭐 테라로사 있지 않습니까? 테라로사. 테라로사는 이제 분홍빛 토양, 뭐 적색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땅인 거죠. 우리 뭐 테란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뭐 메디테리안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땅에서 나는 사과. 이것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실 감자라는 것도 유럽에서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감자나 그 고추나 이런 것들이 약간 중남미 지방 있죠. 오히려 그 신대륙에서 건너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건너온 것들이고 네. 거기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사과가 감자다. 읽어주세요. 뽐드테흐로 보시면 됩니다. 뽐드테흐. 네, 흐로. 결국 뽐드테흐로. 네, 이건 이제 프랑스어로 보시면 됩니다. 네. 프랑스어로 네. 감자는 뽐드테흐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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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너무 언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빨리 끊으시죠 이제. 네, 네. 제 내용인데. 네. 지금 얼마 됐죠?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흘렀습니다. 됐군요. 네. 그럼 이제 그만 할까요? 중요한 거 몇 개만 소개해 주시고. 중요한 거 몇 개만 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러네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그 성류도 이제 씨가 있는 사과다라는 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메그레닛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류의 유가 수르탄의 그 류자랑 같습니다. 그렇고 원래 이 그레네이드라고 하면 그 브루노마스인가요? 거기 그 브루노마스인가? 그 노래에도 있죠. 맞는 것 같은데. 네. 브루노마스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노래도 있는데 여튼 이게 씨가 있는 수르탄에 이런 게 이제 씨가 있는 사과가 돼서 포메그레닛이 되는 거죠. 뽀메그레닛.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뽐이라는 어원에서 다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그 사과라는 게 과거에는 단지 사과가 아니고 과일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통칭하는 말. 그래서 이렇게 쓰인 거다.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사실 뭐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오지 저기 어디지? 우리 아웃백 가면 많이 시켜 먹는 오지 치즈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책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불편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는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죠? 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네. 이렇게 나한테. 네, 네. 그게 근데 위험하다고.
자제를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거리를 두고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아, 불편해 보이는 게 우리가 불편해 보인다는 여기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불편해 보인다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죠? 아, 이제 내일은 오늘은 약간 좀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언어들이 너무 막 쏟아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피로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밤이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이제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그리고 어디서 이런 거를 좀 접하면 좋은지 국내에서든지 국외에서든지 좀 그런 재미난 경험에 좀 바탕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이 뭐 미드업도 많이 나가고 되게 네네.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네. 그런 걸 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경험 공유를 해주시고 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네. 사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우리 작가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네. 네 방송을 또 진행해 주시느라 또 같이 한번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인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재밌는 얘기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히 네. 주무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주무세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